오늘은 지금 이자율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여러분께 좀 업데이트 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30년 고정이자가 1년 사이에 2배가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정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 2022년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모기지 이자율을 트래킹한 지난 5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단기간에 이자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그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지금도 겪고 있는데요. 한때 이제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가 7%를 넘어섰는데, 네, 그럼 앞으로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자율은 연준이 얼만큼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제어할 수 있나에 이제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즉 과열된 경기를 잡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자를 올려서 지금 이렇게 시장을 냉각을 시킨 겁니다. 정부 이자율과 주택대출 이자율의 스프레드가 정상이 되면 모기지 이자는 6% 이하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몇 주간 모기지 이자율이 약간 떨어져서 오늘 기준으로 LA의 지금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약 6.7% 정도에 이제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10년 만기 국채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같이 움직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자의 차이를 이자율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이 50년 동안 살펴보면 이 평균이 약 1.7% 정도입니다. 그러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이렇게 2월에는 2%에서 6월에는 3.5%, 10월에는 4.2% 올라갔다가 12월 15일 기준으로 약 4% 정도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4% 이자에 평균 스프레드 1.7을 더하면 지금 모기지 이자가 5.7%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왜 6.7%로 훨씬 높은 걸까요? 그것은 평균 1.7%보다 훨씬 높은 스프레드를 적용해서 이자율이 높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그렇게 높은 스프레드를 적용해서 이렇게 이자가 높은 걸까요? 그것은 일단 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자율을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자율을 결정하는 이렇게 투자자들이 지금의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오프셋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집을 사시는 분이 향후에 모두 리파이낸스 할 거를 미리 예상하고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자를 주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모기지 이자율은 시간 문제지 인플레이션만 컨트롤되면 종국에 내려갈 거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11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지수는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수인데 11월 지수가 7.1%로 10월에 7.7%보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지난 6월에 CPI 지수 9.1%를 피크를 찍고 지금 하향하는 그런 추세고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종국의 모기지 이자율은 다시 안정세를 찾아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자율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도 있어서 이게 주택시장은 2023년도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존재는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거나 아니면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문이나 뉴스 헤드라인에서 듣고 보는 것은 전혀 다를 겁니다. 대부분 뉴스는 주택시장이 굉장히 전망이 어둡고 암담한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뉴스는 자극적이어야지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컨텍스트를 제외하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이 왜곡될 때가 있는 거죠. 한 예를 보면 이 기사에 이렇게 냈습니다. 올해 5월 이후 집값 하락으로 집을 소유한 사람들 1.7트릴리온 자산이 사라졌다 라는 기사가 있었죠. 이걸 보는 사람들은 집 가진 사람은 정말 망했네, 혹은 주택시장이 붕괴하겠나 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 1.5트릴리온이 뭘 의미하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것처럼 집 소유주들은 2012년부터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서 자산이 늘어났죠. 그래서 올해 자산이 빠졌지만 아직도 너무나 많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실제 1.트릴리온이라는 것은 너무 미미한 금액입니다. 다른 한 예를 보면은 CNBC 기사인데요. 각 가정에서 크레딧 카드 사용으로 대출 금액이 지난 15년 동안 가장 빠르게 상승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크레딧 카드 사용 금액은 지난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이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축 금액이 늘어서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은행 차압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볼까요? 2022년 3, 4분기까지 은행 차압은 지난해보다 늘어서 전국에 8만 8천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12월 기준으로 오렌지 카운티에 은행 차압, 쇼세, 매물을 다 합쳐서 여러분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기록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가 상승 중에서도 재정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근거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자율은 안정세를 찾아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자율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거나 가격 폭락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경기 침체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한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집을 정상적으로 팔아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택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이 시장을 해석할 줄 아는 리얼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가주 지역의 주택 매매 혹시 투자를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개인 상담 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